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 게 노원 세모녀 살인 사건이 아니고 김태현 스토킹 살인 사건이고요. 그때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김태현한테 왜 다른 두 가족까지 죽여야만 했나. 지난 3월 23일 날 노원구에서 있었던 김태현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한 방송을 했고요. 사실은 그 전부터 저희가 스토킹에 대한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국회에서도 이제 법이 통과되지 않고 이런 게 수십 년이 지난 일이었고요. 교수님들도 이 스토킹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라는 것을 예전부터 좀 지적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전 취재를 하는 중이었는데요. 하필 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돼서 이 사건을 취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주님께서 김태현은 왜 굳이 현장에서 이틀 동안 맥주를 먹고 거기서 잠도 자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태현은 23일 오후 5시 30분경에 집에 들어간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현장에 경찰 출동한 것이 25일 밤이고요. 3일 동안 집에 있었다는 건데 그것도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이 된 피해자와 함께 그 집에 머물렀다는 것 자체가 일반 사람이라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김태현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본인도 곧이어 자해를 했다. 죽을 생각으로 자해를 했고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근데 깨어보니까 목이 많이 타서 냉장고 안에 있는 음료수 그 중에는 맥주도 있었고요. 그렇게 음료를 마시면서 집에 있었던 거다. 집에서 음식을 먹거나 하진 않았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어떤 패닉 상태가 아니었을까. 본인도 이제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할지 모르고 또 자해는 했는데 의식은 깨어났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하는 와중에 그렇게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까 라고 추정하시더라고요. 아공이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피해자분과 연락이 안 되는 걸 알고 친구들이 찾아가서 집 문도 두드리고 했다는데 누군가 찾아온 걸 알고 그때 자해를 시도한 건가요? 이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것은 사실 이 피해자의 친구분들 덕분이에요. 한 번도 누군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거나 거절한다거나 하지 않는 친구 관계가 매우 넓은 사람이었는데 23일 이후부터 계속 전화가 안 되고 연락도 안 받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상한 생각이 바로 들어서 무작정 그 집으로 가본 거죠. 친구분들의 기억으로는 뭔가 집 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다. 그렇기 때문에 김태현이 그 시점에 자해를 했다거나 그때 당시에는 의식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시더라고요. 다만 또 이제 김태현이 집에서 나와서 응급차에 실려가는 과정을 본 한 목격자는 피가 흐르고 하는 상황이 아니고 피가 말라 있었다. 그걸로 통해서 이미 자해를 한 시점이 꽤 좀 지나 있었다 라고 추정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김태현은 23일 날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24일 날 첫째 딸 피해자의 카톡 채팅방을 나가고 친구분들이 전화를 했는데 전화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다가 수신 차단하면 통화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전화가 그게 바뀌었다고 해요. 누군가는 24일 날 그 핸드폰을 조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해를 하고 나서 의식이 깨어나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시점 이후에 경찰이 출동하니까 자해를 한 것인지는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김태현은 24일 날에는 의식이 있었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조작했다. 김수연 님이 김태현이 자해했는데 감형을 노리고 자해를 했을까요? 아니면 죄책감에 진짜 죽으려고 했을까요? 범인 심리가 궁금해요. 이 자해라는 부분도 좀 의아하죠.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이 있어서 본인이 스스로 죽으려고 했나? 근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김태현이 3명이나 살인을 저질렀고 3분 다 경부족을 해해서 살인을 저질렀거든요. 타인을 3명이나 목을 해해서 살해할 정도의 사람이 왜 스스로는 죽지 못하나?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내가 이러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라고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더 나아가서 김태현이 핸드폰에 검색 기록을 남긴 게 있어요. 마포대교라고. 마포대교라고 검색을 남기면 어떤 거라고 추정이 되세요? 일반적으로? 자살을 하려고 했다. 자기가 죽으려고 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정말 자살할 사람이라면 마포대교를 왜 검색하나요? 김태현의 집과 피해자의 집, 그 이동 동선에는 마포대교는 있지도 않아요. 근데 마포대교라는 것이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김태현은 일부러 핸드폰에 그 검색 기록을 남겼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생각보다 많은 생각을 했다, 이 범인은. 그런 지점에서 자해 역시 보여주기 위함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명님께서 피해자분이 다음날 이틀 쉬는 날인 걸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유추하고 있는데 만약 친구분들이 사건 당일 찾아오지 않았다면
증거인멸도 시도하려는 계획도 있었던 걸까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필 23일 이후 24일, 25일 이렇게는 쉬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가 이틀간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직장에서 연락이 가지도 않을 것이고 친구분들도 뭐 휴일이니까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겠지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김태현은 그 부분까지도 고려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김태현이 그날 우발적이었다, 살인까지 저지를 생각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23일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에서 말이 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는요, 김태현은 23일 날 그 아파트 인근의 편의점과 상가를 들른 걸로 나와 있는데요. 김태현은 그때 현금을 사용했어요. 상가에서도 현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본인이 거기서 물건 샀다는 어떤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현금을 사용했다. 더 나아가서는요, 김태현이 그 집에 있는 동안에 피해자와 공통적으로 아는 사람들을 다 차단을 해버려요. 메신저를 다 차단하고 같이 들어가 있던 카톡방도 나가고요. 김태현과 피해자분은 온라인상에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게임을 하면서. 그 온라인 관계를 끊어버리면 본인은 이 피해자의 어떤 인간관계에서 아예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본인에 대한 추적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김태현은 현금을 사용하고 본인과 공통적으로 아는 사람들의 메신저를 끊고 23일이라는 날짜를 선택하고 매우 계획적이었고 완전 범죄를 꿈꿨을 수도 있다. 신세계님, 김태현은 왜 피해자들을 죽여야만 했나요? 왜 어머니, 여동생까지 살해했어야만 했을까요? 방송을 보고 난 뒤에도 여전히 이해되지 않아요. 김태현이 처음에 경찰서에서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그 순간에 다 저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김태현한테. 왜 본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두 가족까지 죽여야만 했나? 물론 답을 하지는 않았고요, 김태현은. 이해되지 않으시죠?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김태현이 왜 3명까지 죽였는지 이해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유가 있어서 피해자를 죽인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정말 살인을 당할 만한 어떠한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그건 있죠. 김태현이 이렇게까지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 어떤 트리거는 뭐였을까? 김태현과 피해자 그리고 둘이 같이 하는 친구들이 1월 23일 날 다 같이 오프라인 모임을 한 거예요. 그때 김태현의 태도가 좀 이상했다고 해요. 내가 지금 기분이 언짢으니까 나 좀 신경 써줘 라고 피해자에게 계속 짜증을 내는 것처럼 어느 정도 그 수준을 넘어버리니까 피해자가 그날 헤어지고 나서 이제 친구 관계를 끊자 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게 김태현에게는 매우 큰 좌절과 충격으로 다가온 것 아닐까. 이 살인 저지르기 전까지 김태현이 피해자를 실제로 만난 거는 3번이 채 안 돼요. 그런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야 가족까지 다 몰살할 만큼의 분노가 있겠어요. 이 심리학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가족까지 다 살인을 저지른 이유는 김태현 같은 이런 스토커들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집착하고 있는 이 대상이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 그것은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지인들, 친구들, 가족도 다 문제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지 못할 바에는 제거를 하겠다. 그 제거 대상에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가족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런 심리에서 김태현이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까. 김태현의 범행이 이해되지 않잖아요. 이해하려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김태현에 대해서 더 분노하고 해야 되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계속 그 이유를 우리가 만들어주고 찾고 할 필요는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자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네요. 살인자의 가정사나 학창시절 등을 알아서 이해하거나 동정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만 그 정도까지 자존감이 바닥치고 열등감에 휩싸이게 된 환경적 요인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김태현 스토킹 살인사건을 준비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서 그분들이 다 방송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 중에는 김태현의 남동생도 있었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 그런 부분들을 뺀 것은 범죄자의 어떤 서사를 만들어주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 넣지 않았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김태현은 좀 불우한 가정 환경, 성장 배경이 있었던 것은 맞다. 경제적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고 김태현이 살고 있었던 거주지가 우리나라의 표적인 부촌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김태현은 학창시절 동안 열등감과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런 성장 배경이 있었을 것이다. 뭐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리님께서 이전에 김태현이 집착했던 남성분과 여성분은 김태현한테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은 사실 벗어난 게 아니라고 봐요. 이 두 분,
는 이 살인 사건이 나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살인 범죄의 희생자가 되지 않았을 뿐인 거지, 지금 김태현이 구속되어 있는 이 순간에도 혹시 나중에라도 김태현이 풀려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사실 갖고 계신 거예요. 다만 김태현의 특징이 전형적인 강약 약강, 그러니까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태도를 보여요. 그건 초, 중, 고, 군대 또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증언인데요. 이 김태현과 최근에 있었던 다른 여성 피해자, 스토킹 피해자분은 조금 더 단호하게 관계를 단절하고 하려고 했던 그런 게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거주지가 이제 서울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 계신 분이다 보니까 김태현이 현실적으로 집 앞에 가가지고 뭐 지켜본다든지 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김나미님께서 그럼 혹시 저런 스토킹의 낌새가 보일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스토킹 방지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엄격히 말하면 스토킹까지는 아니라 신고도 무의미할 것 같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 좀 질문을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막을 수 있죠? 어떻게 해야 정말 이런 일이 없을 수 있죠? 사실 뾰족한 답을 듣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스토킹 범죄가 무서운 범죄인 거고, 다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요즘에 본인의 SNS라든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올리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올릴 때 본인의 어떤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좀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걸 꼭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사건에서 소름 돋는 부분이 1월 23일 날 피해자와 김태현이 사소한 어떤 갈등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김태현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건 1월 24일이에요. 바로 다음 날. 김태현은 이미 피해자의 집 주소를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것의 방증이죠.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자신의 주소를 노출했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정도의 집착을 하고 정상적인 사고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라는 거죠.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 안 되는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 가장 필요한 것이 공권력이죠. 하나 질문 드릴게요. 김태현이 이 사건에 있어서 스토킹 범죄로 인해서 받는 형벌은 뭔지 아세요? 주거침입? 주거침입? 그럼 어느 정도의 형벌을 받을까요? 짧을 것 같은데. 김태현이 이번 사건에 있어서 스토킹 범죄로 인해서 처벌받는 것은 범칙금 10만 원이 다예요. 이 사법 시스템이 갖고 있는 한계를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김태현은 살인을 저질렀고 더 강한 엄한 처벌을 받겠지만요. 스토킹에 대해서는 범칙금 10만 원이 다인 상황인 거예요. 이제 9월에는 법이 이제 시행되니까요. 그때부터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강력하고 엄한 어떤 처벌, 형량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금 피해자의 가족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나중에라도 정말 가석방을 받고 나오게 되면 어쩌지 하는 그런 두려움도 또 갖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피해자 가족분들이 저희 이제 방송 이후에 국민청원을 올리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김태현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좀 같이 청원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